자,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했는데 그 범인이 내 사업장을 찾아오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이 어떤 얘기입니까? 음주 뺑소니범 얘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이거든요. 전북 완주군에서 한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에 술이 취했는데 사고를 낸 직후에 자신의 귀중품만 챙겨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를 주변에 있던 한 가게 사장님이 그대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포상금까지 받았거든요. 이 사장님은. 네. 자, 그런데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 뺑소니범이 이 목격자의 가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목격자,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목격자는 자신이 어느 가게를 운영한다는 걸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뺑소니범이 이 가게에 찾아와서 신고하신 분 맞죠? 제가 여기서 뺑소니 낸 사람인데 신고하신 분 맞죠? 이렇게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목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우니까 저희가 무슨 신고를 해요? 저희 아니에요 라고 반박을 한 뒤에 곧바로 이 사건 담당 경찰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유로 제 신상을 뺑소니범에게 알려줬냐 물어봤고 또 항의를 한 후에 경찰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화했다고 뺑소니범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뺑소니범이 제가 신고한 거를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그냥 뺑소니범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목격자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경찰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목격자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뺑소니범을 혼쭐을 아주 내놨습니다. 라면서 왜 목격자에게 찾아갔냐 이렇게 내가 혼쭐을 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목격자에게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차피 이 뺑소니범 이제 집행유예 받을 거니까 괜찮아요. 해코지 안 할 거예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걸 누가 장담을 하나요? 판사도 아닌데. 자, 이 목격자는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기증품이랑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경찰이랑 이제 같이 해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으면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정대미 변호사님. 경찰 이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시민이 이러면? 네. 보통 경찰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내 신원이 알려지고 그럴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알려지면은 더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홍 기자님도 뭐 보시면서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화번호로 문자만 와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을 텐데 내 거주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 가족이 오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정말 두려움에 떨었을 거고 이사를 고민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저도 지인이 그 납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포상 관계로 뭐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의 지인은 혹시라도 몰라서 이게 굉장히 어떤 흉악한 사건이기 때문에 포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본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던 마음이 또 한 번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경찰 이번 건 유심히 보시고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